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설로 인해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정부에서 헝다그룹의 파산을 막기 위해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이번 헝다그룹 사태가 리먼브라더스 사태처럼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장대로라면 뉴욕 증시, 암호화폐 시장 모두 빠른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헝다그룹의 파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추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명확한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투자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하락 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소식은 미국의 FOMC 회의가 아닌 헝다그룹의 파산 여부가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알려드렸었고, 실제로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한국의 IMF 사태처럼 많은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의 한 기업이 망하는 것인데 왜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까지 충격을 준 것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헝다그룹의 부채 355조 원 중 대부분이 위안화가 아닌 달러라는 변수로 인해 뉴욕 증시까지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이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엔 이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발행사 테더가 헝다그룹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에도 큰 충격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되었고, 유입된 직후 급락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헝다그룹의 부채 355조 원 중 대부분은 위안화이며 달러로 된 부채는 별로 없었다는 소식과 스테이블 코인 테더사는 헝다그룹의 기업 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면서 거래소로 비트코인 2000개가 들어온 지 30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해 주었고, 이후 4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달러로 된 부채는 별로 없다라는 소식의 영향으로 인해 장 마감 이후 선물장에서 소폭 반등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헝다그룹의 사태가 여기서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헝다는 중국에서 128개의 은행과 121개의 비은행 금융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헝다가 파산할 경우 중국의 부동산 경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올 가을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중국 정부가 헝다의 파산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 헝다그룹 사태를 글로벌 경제를 마비시켰던 리먼브라더스 사태처럼 이어지기보단 전 세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은 1998년 당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파산 때와 유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은 파산으로 이어지기보단 정부나 기업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번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과장된 소문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중국발 악재가 글로벌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단기적인 영향을 줄 확률도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언제 어디서 변수가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진 변동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인 51선과 20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발견되었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한 번의 큰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예전처럼 한 번 조정을 받고 두 번째 골든크로스 때 상승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장기 투자 시 이런 큰 조정은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캔들과 241선과의 이격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이렇게 큰 가격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고래 투자자들의 매집을 봤을 때도 5만 달러는 물론이고 3만 달러, 4만 달러에 있을 때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때가 되면 세력들도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상승 재료들을 만들고 큰 가격 상승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이 거품에 있지도 않고 세력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선 장기 투자 목적으로 계속 매집해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 투자가 하고 싶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단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주요 지지라인 가격이었던 44,000달러 위로 완벽하게 반등해 주었을 때 이런 자리에 추가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단기 하락 이후 빠른 시일 내로 이전 주요 지지라인 가격대로 반등해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이 이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보단 이렇게 안정권으로 진입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일 수 있고 실제로 손실 위험 측면에서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률은 좀 줄더라도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44,000달러 위로 반등해줄 경우 이런 자리에 추가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혹시라도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이런 자리에 계속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개수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투자의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공포 단계에 있을 때 매수하고 탐욕 단계에 있을 때 매도했더라면 계속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단기 흐름만 보고 투자하기보단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테더사에서 헝다그룹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 주었지만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이상 큰 악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44,000달러 위로 반등해 주는지 잘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헝다그룹 관련으로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영상을 통해 다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